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.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죠. 그동안의 도로 친윤당 혹은 윤너게인 이런 비판 목소리에도 본인이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전당대회 때 아마 장 대표가 수차례 이제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입니다. 추미애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게요, 지금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거를 무슨 잡범들과 섞여서 10분 면회하는 게 무슨 면회냐라고 비판하고 있고,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도로 친윤당 윤너게인이 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, 잠시만요.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본인 왜 면회하냐고 야권 일부 혹은 여당에서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구속 수감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저 발언은 본질은 아닌 것 같고, 윤기찬 부위원장님, 이 되레 양쪽에서 욕먹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포구 방향을 민주당으로 돌린 건데요, 예. 장 대표가.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지지층을 향해서 면회 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지킨 거는 저는 특별히 문제 삼을 거 없어요. 예. 그 면회한 행위 자체는. 그런데 그걸 갖다 본인이 공표했잖아요. 예. 면회 갔다고요. 공표한 시기, 공표 여부와 관련돼서는 전략적 평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죠. 예.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굳이 이 시기에 그 면회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제가 2017년도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. 사실 각 지지 스펙트럼에 따른 각가지 갈기갈기 찢어서 해당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여러 가지 이 정치 세력이 나왔거든요. 그 정치 세력이 합쳐지는데 3, 4년 걸렸어요. 아마 거기에 대한 본인이 전략적 고민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렇게 김계리 변호사도 저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윤 어게인이라고 칭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정치 세력도 사실 꿈틀대고 있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표 시기를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보면 이 공표 시기가 너무 빨랐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면회 갔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갔다 오고 약속을 지켜놓으면 되는 거고, 예. 공표한 거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. 예컨대 선거 치를 때쯤에 왜 안 갔냐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예. 나 사실 그때 갔다 왔다라고 뒤늦게 공표해. 그거 너무 정치적 아닌가요? 그러니까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그냥 실시간 얘기하는 건 아니고, 뭔가 아니죠. 본인 말의 행동에 좀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되레 낫지 않을까.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. 이 책임 관련해서 예. 이 당대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는 건데 예. 전략적으로 공표 시기를 좀 늦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이현정 의원님, 네.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뭐라 그랬냐면, 지금 보수 쪽이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, 추미애 의원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탄력을 받아서 모르겠어요. 그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뭔가 그 중도층이 호소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, 물론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으로 중도층이 돌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넣은 아예 장동혁 대표의 판단 미스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. 장 대표가 얼마나 어리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좀 큰 실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지금 이 국면 자체를 보면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 정권의 어떤 이 4개월 넘어가는 국면에서 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해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예. 또 정책 엇박자라든지 또 특히 사법부를 저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적 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야당은 국민들의 어떤 아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,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제1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일 겁니다.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러 갔어요. 그리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,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까?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국면, 이게 누가 만들었죠?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을 벌여서 결국 정권 다 상납한 거 아니겠습니까?
그 이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,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때부터 비롯된 거예요. 예. 자,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한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켜볼까요? 국민들이 정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분노해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손을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아줬던 그 제1야당 대표의 저는 전략적 패착이라고 봅니다.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번 면회 방식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썩 마뜩치 않은 것 같은데 다만 뭐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장도혁 대표와 뭐 김민수 최고위원은 면회와도 다시 와도 된다라는 취지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시 가시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장동혁 대표가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후폭풍이 남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두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.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뭔가 그 사람은 탈당한 사람이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. 국민의힘과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갔습니다. 이거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나가는 뭐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예. 국민의힘의 강성 정치인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면회를 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올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? 당대표도 갔다. 당대표도 갔는데 왜 우리가 못 가냐.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. 아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한 약속, 그러니까 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손을 잡기 위해서 했던 약속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기 때문에 뭔가 매를 먼저 맞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좀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목이 좀 분산될 때 이거를 해치운 걸로 보여지는데요. 예. 그리고 발표한 시간도 보면 17일 금요일 그리고 오후에 SNS에 쓱 올렸거든요. 이거 자체가 본인도 아는 겁니다. 이것이 언론에 밝혀질 경우 뭔가 이 파장이 있을 거랑 알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덜 받는 시간에 올린 것 같은데요. 예. 저는 이건 앞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장동혁 대표 임기 내내 아마 장동혁 대표를 괴롭히는 하나의 그 오점으로 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장희정 대표 관련 논란거리.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공항에서는 채통을 지킵시다. 아까 뭐 민폐 모녀 논란 그 제보 말씀하신 것 같아요. 한 번 장사하고 말 건가 어떻게 저게 몸통 없는 오징어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부부 유배라고 했다. 아까 나경원 의원과 그 남편 관련 그 법사위 관련 말씀을 애들러서 하신 것 같고요. 예. 법사위는 갈수록 가관이고 예. 저희의 쓴소리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댓글 말씀하신 거 반성해라. 예. 제 말씀 보고 거듭 감사합니다. 저 댓글. 예. 민중기 특검도도 당연히 특검해야지. 도도. 예.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